안녕하세요. 저는 앱 인벤터 강사 최현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속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중간에 앉아 계시는 할머니죠. 이 할머니는 일본 할머니인데요. 이름이 마사코 와카미야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은행에서 정년 퇴직을 한 이후에 컴퓨터를 배우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하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개발한 앱이 노인들에게 굉장히 히트를 쳐서 80이 넘은 나이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예, 바로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코딩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코딩을 잘 모르는 학생, 혹은 노인, 혹은 주부, 혹은 직장인이라고 해서 앱을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있고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앱을 개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일본인 할머니처럼 유명해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앱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인들은 스마트폰 앱이 넘쳐나는 이 현 상황에서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앱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게임을, 정말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열광했고, 그리고 열광한 노인들로 인해서 이 할머니는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사코 와카미야 이 할머니보다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코딩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앱을 만드는 사람은 극소수인데요. 그 극소수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속의 인물은 전 구글 사장인 이원진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시죠. 이제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누가 빨리 이걸 알아서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발전하고 앞서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딩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만들면 그건 내 앱이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코딩을 이해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하다못해 가전제품 하나도 코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코딩을 우리가 배우는 실질적인 목적은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가는 이 사회에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IT 업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인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나만의 생각을 가진 나만의 앱을 만들어라. 사실 이런 생각은 최근에 나타난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994년, 영국에서는 2014년, 프랑스에서는 2016년부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코딩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지금 배우러 온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함께 할 코딩은 앱 인벤터라고 하는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이 코딩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어플, 앱을 만들 수 있는 코딩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앱을 오늘 만들어 볼 텐데요. 만들기 전에 앱 인벤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코딩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오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앱 인벤터는 구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OS를 관리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앱 인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MIT 공대 미디어 랩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앱 인벤터는 서버에서 모든 명령과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저희들이 앱 인벤터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디자이너라고 하는 곳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스마트폰 화면에 블록 코딩으로 작성을 하죠. 작성하고 난 후에 컴파일링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스마트폰 앱에 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바로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앱 인벤터의 두 가지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앱 인벤터에는 디자이너 화면과 블록 화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은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이너 화면에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팔레트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보입니다. 이 팔레트는 앱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팔레트에 있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컴포넌트를 뷰어에 갖다 놓으면 뷰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됩니다. 뷰어에서 배치, 색상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뷰어 자체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속성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컴포넌트로 가보시죠. 컴포넌트는 뷰어에 설치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계층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필요 없는 컴포넌트를 삭제하면 뷰어에서도 삭제가 됩니다. 다시 필요하면 팔레트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는 속성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보이는데요. 각 컴포넌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자 크기, 색상, 배경 색상 등 다양한 것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디자이너에서 다양한 속성들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블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블럭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블럭 모음 그리고 뷰어가 있습니다. 블럭 모음에서 선택된 각 블럭들의 필요한 명령어들을 블럭 뷰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블럭 뷰어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자이너와 블럭에 해당하는 작업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나의 앱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앱 인벤터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에 반드시 크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크롬을 띄워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인터넷을 접속했을 때만 앱 인벤터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앱에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설치되어 있고 집에 와이파이만 되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앱 인벤터로 나의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흔들어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플을 만들 예정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 주셔야 앱 인벤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글에 로그인은 돼 있으시죠? 자, 검색창에 앱 인벤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앱 인벤터 2라고 하는 검색어가 나타납니다. 앱 인벤터 2를 더블 클릭. 앱 인벤터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MIT 앱 인벤터라고 하는 보라색 글자를 클릭해 주세요.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해 주세요.
보이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신 겁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하시고 앱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영문자, 소문자 시작해서 숫자 가능하고 한글은 불가합니다. 저는 SS1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한 초록색 줄 위에 보이는 첫 번째 부분이 앱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버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화면은 디자이너 화면 버튼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블럭을 선택하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자인된 앱을 실제로 블럭을 통해서 기능을 부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블럭 화면입니다. 자, 다시 디자이너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디자이너 화면의 첫 번째 구성 요소 팔레트에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담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고요. 레이아웃, 센서, 미디어 같은 컴포넌트들이 분류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점은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있어서 컴퓨터하고는 다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발될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사용자가 이용을 해보고 좋은 점, 나쁜 점, 고쳐야 될 점들을 MIT의 미디어 랩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 컴포넌트인 버튼을 눌러서 뷰어에 드래그를 해오면 이제 이 컴포넌트가 디자인의 구성이 됩니다. 뷰어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와 동시에 컴포넌트에도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린 1이라고 하는 화면 바로 밑에 버튼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들을 계층적으로 보여주며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버튼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는 미디어가 있는데요. 음악, 동영상, 사진 같은 다양한 파일들을 여기 저장해 놓고 앱을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에 보면 속성이 버튼의 속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경색도 바꿔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죠. 얘를 3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커졌죠? 네, 글자체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 다양하진 않습니다. 셰리프체와 샨세리프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자, 그리고 세로로 버튼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동 그리고 부모에게 맞추기 픽셀로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시 기본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도 마찬가지죠. 세로와 똑같이 부모로 맞추기, 픽셀, 그리고 퍼센트로 다양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버튼의 배경을 사진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파일을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저는 내 컴퓨터의 사진 디렉토리에서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거나 미디어를 가지고 오실 때 반드시 영문으로 된 이름이 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카우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버튼에 이 카우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한 번씩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한다, 속성이 어떤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우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온과 동시에 미디어에는 카우.png라고 하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아무 데나 눌러서 넣으셔도 두 군데 다 적용이 됩니다. 속성은 많이 만져보면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속성으로 만들 수 있고요. 텍스트는 버튼의 이름을 결정지어 줍니다. 제가 젖소라고 한번 적어 봤습니다. 네,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배경 이미지를 지웠고요. 네. 이 버튼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로 정렬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젖소라고 하는 글자를 정중앙에, 화면의 정중앙에 놓고 싶을 때는 현재 있는 버튼 바로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스크린 1이죠. 스크린 1을 클릭해야지만 이 젖소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 가로, 세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다 변경이 되죠. 배경 색깔도 물론 바꿀 수 있고요. 속성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불러왔던 배경 이미지를 스크린 1 배경 이미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글자를 아래로 배치해 봤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스크린 1에 대한 다양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죠.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필요한 컴포넌트를 하나를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 어플은 스마트폰을 흔들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어플이라서요. 스마트폰을 흔드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센서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흔들릴 때 적용되는 센서는 가속도 센서입니다. 이 가속도 센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 밑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흔들면 음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에 있는 음성 변환
컴포넌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은 끝났고요. 우리 블럭으로 들어가서 블럭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은 공통 블럭과 내가 선택한 스크린 1의 블럭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스마트폰을 흔들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죠? 스마트폰을 흔들어야 되죠. 스마트폰을 흔드는 것은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를 클릭하시면은 가속도 센서를 흔들면 뭔가 하세요 라고 하는 디귿자 모양의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걔를 콕 집어서 드래그 해 오시면은 이제 이 명령어가 선택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음성 변환으로 가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이벤트 핸들러에 끼웁니다. 이 메시지는 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 블록에 있는 텍스트에서 공 테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공백 테스트 보이시죠? 얘를 끌고 와서 보라색 명령 블럭에 끼워줍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저는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바탕색이 하얀색인데 다른 곳을 찍으면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가 입력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어플은 완성이 됐어요. 블럭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완성된 블럭을 한번 실행시켜 보죠.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연결 그리고 AI 컴패니언을 선택하시면 QR코드가 나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연결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스마트폰은 반드시 안드로이드 폰으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폰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MIT AI2 컴패니언을 설치를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설치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IT AI2 컴패니언 어플은 실제로 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는 기능은 없고요. 앱 인벤터에서 만들어 놓은 어플을 실제하고 똑같이 결과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깔려지셨나요?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죠?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하늘색 스캔 QR코드라고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고 아까 앱 인벤터에서 나왔던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스마트폰 화면이 내가 만들었던 디자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흔들어 봐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안녕하세요. 흔들면 안녕하세요. 성공하셨나요? 네, 참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